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벌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인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 나이 19살 실업계약교 2+1 제도로 공식적인 사회 진출 후 내 첫 직업은 영업직이었고요. 거기서 처음 배운 건 매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영업직에선 지금도 저 말이 정설입니다. 내가 영업직을 했을 때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영업을 나갔어요. 하지만 발로 뛰는 영업은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차도 막히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가게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내가 영업을 불쑥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줄 한가한 타이밍을 맞춰 찾아가야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점포는 영업하러 온 사람을 개 잡상인으로 취급했고요. 설사 물건을 받아줘도 머슴 부리듯 하는 미친 사장도 있었죠. 첫 만남에서 빈정 상하잖아요. 그럼 그날 하루는 영업 다니기가 힘듭니다. 위에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리 말하는 윗사람도 영업을 잘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 영업집 팀장이라고 해봐야 새파란 20대 중후반 A인데 얘도 지금 지 앞가림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인간한테 답을 찾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하지만 당시 내 주변 인재풀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주워들은 게 발로 뛰어다녀라 라는 말만 들어서 진짜 우직하게 발로만 뛰어다녔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요, 난 발로 뛰는 영업의 한계를 느끼고 내 사업 시작 후 초반에는 발로 뛰는 영업도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다음 카페 그리고 옥션에서 물건을 팔면서 내 제품 홍보를 하면서 도매 유통을 모집했어요. 인터넷은 물리적 공간적 한계가 없으니까 지방에서도 연락이 왔고 나는 단시간 안에 전국의 거래처를 갖게 됐습니다. 과거엔 컴퓨터 인터넷이 대중적이지 않을 때라 인터넷 홍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래처를 확 늘렸는지 다들 신기했어요. 몇 년 전부터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감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과거 컴퓨터 게임 하면 머리가 나빠지고 사람 구실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중년들 중에서 과거에 컴퓨터로 게임했던 사람들이 온라인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 나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몰랐다면 20대에 난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인터넷의 보급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영업의 시대가 종말이 온 겁니다. 과학도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가설이 나오고 가설이 증명되면서 과거의 과학적 진실이 수정되잖아요. 시대가 발전하고 변하면서 세상은 변했는데 내 자신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산다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진취적이고 열린 사고방식을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요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우리 주변엔 아마 찾기가 힘들어요. 만약 내 주변에 새로운 걸 꾸준히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뭔가 주워듣고 배우겠는데 대부분 30대 이후에 지금 내 삶에 그냥 안주해 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10대, 30대 초반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글을 읽는 습관이 되면요, 커서도 책이 아니어도 무언가 읽어요. 책 읽는 습관이 없으면 10대 읽은 책이 내 평생에 읽은 책의 전부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딱 그만큼의 지식과 사고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은 30대 초반까지는 이것저것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엔 이전 직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직업을 선택하고요. 그 환경과 경험 안에서 갇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나도 그렇고 나보다 윗세대 어른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그럼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 나름 가장 성공했던 그 순간의 경험을 토대로 살아요. 그 경험이 500만원짜리 경험이면 500만원짜리 경험으로 1억을 벌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저기 땅이 얼마였네, 저 동네 집값이 얼마였네, 이런 말을 하고 돈이 생기면 과거의 기억으로 투자를 합니다. 내가 사업이 이 지경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내 과거의 영광의 기억과 경험을 지우는 거였어요. 내 경험과 지식은 오프라인 상권만 있던 시대에 먹혔던 거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상권이 더 커진 지금은요, 아예 새롭게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완전히 달라요. 내 비록 10년이 넘는 사업 경험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내 어설픈 경험과 지식이 엄청난 투자 기회를 놓쳤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난 꽤 오래전부터 넷플릭스를 알고 있었고요. 플스4를 통해서 본 건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넷플릭스 정식 한국 서비스를 하기 전에 난 호기심에 넷플릭스를 몇 번 봤어요. 넷플릭스 한국 상륙 전 대부분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실패할 거라고 내다봤어요. 그 이유가 한국의 불법 다운로드가 자연스러웠던 상황이었고요. 당시 넷플릭스는 볼 게 별로 없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돈 주고 보는 문화도 아예 익숙치 않았고요. 일반 사람들은 킹덤 이전에 넷플릭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2016년 1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전 가입을 했어요.
난 음악도 스트리밍을 듣는 시대라 방송물도 곧 스트리밍 시대가 올 거란 생각에 넷플릭스 주식을 좀 사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생각만 하고 넷플릭스 주식을 사지 않았던 이유가요. 내가 주식을 활발히 투자할 2004년에서 2007년까지만 해도 개인이 해외 주식을 직접 못 샀습니다. 해외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해외 주식 투자는 펀드로 간접 투자 방법밖에 없어서 나도 해외 주식을 사고 싶어서 이런저런 해외 주식 펀드를 가입을 했죠. 베이징 올림픽 몇 년 전 베트남, 중국 관련 펀드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주식을 그만둔 후에 과거의 기억에 매몰됐던 나는 당연히 개인의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죠. 2019년이 돼서야 개인도 해외 주식을 간단히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 영상물을 보니까 넷플릭스가 망할 거라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죠. 난 영상도 스트리밍으로 보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난 개인이 해외 주식을 거래를 못하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넷플릭스 주식을 사자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난 비트코인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진 이후 2009년에 과학 관련 신문 기사에서 처음 비트코인 내용을 접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 국가, 중앙은행으로부터 간섭을 안 받는 완전히 독립된 투명한 화폐를 만들자라는 게 암호화폐의 시작이잖아요. 비트코인 뉴스는 당시 헤이토픽에서나 가끔 나왔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2015년에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지갑을 만들다가 4단계인가 5단계에서 포기했습니다. 저 때는 지금처럼 전자지갑을 만드는 게 단순하지 않았고요. 한글로 된 정보도 거의 없었어요. 이후에 비트코인 채굴도 시도해 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하튼 처음엔 가격이 없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붙고요. 2015년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200불 정도 했죠. 18불 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봤던지라 200불도 난 거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2017년 1월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였죠. 과거 200불도 거품이라고 생각했는데 80에서 100만원은 아주 미친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친구한테 내 암호화폐 지식을 설명하면서 되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다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광풍이 몰아치고 비트코인은 2천만원이 넘었죠. 그때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죠. 내가 가진 자산을 내 사업에 투자한 후에 완전히 올인이 나고 그해 겨울 비트코인 광풍을 보면서 내 어설픈 지식과 고정관념이 손해를 자꾸 입히고 있었고요. 결국 내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후에 모든 걸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좀 더 과거로 가서요. 2001년 군대를 제대하고 할 일이 없어서 이게 누워갖고 EBS인지 OBS인지 헷갈리는데 미래의 컴퓨터 관련 다큐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봤던 다큐 내용이 마우스와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터치스크린으로 이런저런 관련 기술을 보여줬어요. 다큐를 보는 내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을 하고 20분쯤 보다가 다른 채널로 돌렸는데 몇 년 뒤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태블릿이 나왔어요. 7080 세대가 IF를 정통으로 맞아서 불행한 세대이기도 했지만 아날로그 시대에서 IT 시대로 바뀌면서요. 정말 수많은 돈 벌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서 기회를 못 봤죠. 난 2009년부터 아프리카 TV BJ 방송을 봤는데요. 당시 대도서관과 비슷한 인지도와 인기를 가진 게임 BJ한테 BJ가 직업이 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당시 그 BJ가 했던 말이 이걸로 직업은 불가능합니다. 나도 취업하면 접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진짜 취업 후에 접었어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팬덤이 꽤 되던 BJ였는데 아마 꾸준히 했으면 꽤 큰 게임 채널 운영하는 BJ로 성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게임 BJ는요. 어린 친구들이 그저 취미로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했죠. 당시 나이 30줄에 아프리카 방송을 본다고 하면 주변에선 이상한 걸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고 싶은 직업 중 하나가 유튜버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릴 적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강남의 논밭이었는데 거기 땅 살걸.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이 몇만 원일 때 사둘 걸. 과거의 중년 노년이나 지금의 중년 노년이나 하는 말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비록 과거의 기회 강남 부동산이나 삼성전자 주식은 놓쳤는데 분명 기술은 발전하고요. 또 새로운 시대가 계속 열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과거 또는 현재의 경험과 지식으로 미래를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 미래의 기술이 공상과학처럼 들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던 전기차가 대중화는 아닌데 심심치 않게 도로에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도 서서히 늘고 있고요. 제가 얇은 OLED TV를 처음 봤을 때 진짜 미래를 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화면을 돌돌돌 많은 TV가 나왔고요. 핸드폰도 이렇게 지금 접어버리고 있잖아요.
애플의 스마트폰이 한국에 2009년 출시 전에 인터넷 인프라가 구석구석 깔린 한국에서는 아이폰이 힘을 못 쓸 거라고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언론에서 애플을 진짜 폄하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삐삐를 들고 다니던 시절 월 요금도 비싸고 핸드폰 기계값 가입비가 수백만 원이었을 때 부의 상징이었던 핸드폰이 근미래에 대중화될 거라는 말이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전혀 와닿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퍼루프니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드론 택배 등 멀게 느껴지는데 분명히 머지않아 다가올 현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미 섬 드론 택배 시범 성공했고요. 2020년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그때서야 과거의 미래가 현실로 왔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13년 전 아버지가 운동하면서 음악이 듣고 싶다고 해서 mp3를 사드렸는데 아버지가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mp3에 넣는 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했어요. 결국 나한테 다시 용돈을 받아서 과거 소니 워크맨을 20만원씩이나 주고 바가지 가격에 샀죠. 문제는 카세트 테이프가 안 나와서 음악을 못 듣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도 mp3도 아닌 유튜브로 음악을 들어요. 거래처로부터 송금을 받을 때 카카오 계좌번호를 알려주잖아요. 입금을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카카오라고 하면 좀 머리 아파합니다. 난 카카오뱅크, K뱅크를 사용한 이후에 다른 은행을 불편해서 거의 안 써요. 새로운 게 익숙하지 않고요. 초반에 불편한데 새로움에 익숙해지고 나면 과거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요새 홈쇼핑, 온라인 쇼핑으로 쌀 사고 휴지 사지 부피 크고 무거운 거 직접 사서 들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2020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2010년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2000년 이전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요. 검은 사막이란 게임을 제가 하면서요. 어쩌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 세계의 땅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뻔하고 제한적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리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